예전에는 학교를 개방을 하면 화장실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지저분해갖고 개방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해도 안 가죠. 귀신 나오잖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생 게스트와 9학번 PD가 만드는 방송 이프코리아 약관동이 이제 24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단파 스튜디오에 모여서 김포김 씨님의 또 역작 한국판 유지 시리즈 오늘은 그린 스마트 스쿨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포김 씨 김성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인사를 안 했더라고. 네, 맨 처음에 한 번 인사하고 김포김 씨님 가시죠. 이때까지 그 디지털을 했다면 디지털 플러스 그린 융복합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7월 14일 거 갖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린 스마트 스쿨은 기재부하고 교육부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혁신성장 지원팀하고 교육예산과 그리고 기후환경정책팀 이렇게 세 군데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과에서 합니다. 자, 그린 스마트 스쿨의 과제 개요. 그 그린 스마트 스쿨의 과제 개요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린으로는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친환경 단열재. 친환경으로 많이 바꾸지 않았나요? 태양광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에는 교실 와이파이, 교육 태블릿 PC 보급하는 거고 주요 투자 사업의 제도적 개선은 일자리가 16만 6천 개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6년에서 42년까지 리모델링 사업 임대료, 이자 상환 등 4조 원을 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현재 상황하고 미래 모습은 저번에 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그러니까 노후된 지금 학교가 2,890 플러스 알파 정도 개가 있는데 그 노후 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관 공상 등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국립 55동 공시립 초중고가 2,835 플러스 알파동이 있고요. 재정 투자 및 임대형 민자 방식을 병행하고 추 국민 참여 SOC 펀드 조성을 통해 민자 방식 사업대 추진을 하겠다는데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는 국민 참여 SOC 펀드 조성이라고 하면 국민에게 돈 좀 걷겠다는 얘기. 빌려주세요. 예. 그리고 임대형 민자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둘 다 보면 국민들에게 걷는 거고 재정 투자 이제 국비 플러스 교육 교부금을 갖고 일부 하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선망. 네, 초중고 전체 교실 그러니까 38만 실을 와이파이 100% 조기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서 2022년? 2024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22년으로 딱 앞당기겠다는 얘기고 네. 20년 6월까지 8만 실, 20년 추경을 해서 24만 실, 근데 22년까지 38만 실. 여기서 2년 동안 6개월만 했던 네. 것보다 훨씬 작은 양이 그래서 22년까지 38만 실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기기. 네, 스마트 기기 부분에서는 교원 노후, PC, 노트북 등 20만 대를 교체 및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교에 교육용 태블릿 PC를 24만 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도학교에서 온라인 교과서 기반 수업, 실습 사례 축적을 해서 교수 학습 모델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아직 상세 내용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북 주겠다. 그리고 태블릿 PC 주겠다. 그 저번에도 그러는데 노트북 주면 좋아요? 좋죠. 그냥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제 거 하나 생긴 거잖아요. 주는데 공짜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공짜니까 받으면 좋죠. 거기다가 아무 프로그램도 못 깔아요. 그래도 그걸로 게임은 할 수. 게임 못 깔죠. 아, 어떻게든 해요. 네, 어떻게든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인의 잔머리도 당일날 풀려. 그리고 네 번째. 네, 온라인 플랫폼 부분에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전 단계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때까지 많이 진척은 돼 온 상황인데 이걸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보니까
KT에서 디지털 대성하고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것 같고 SKT도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통신사들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많은 게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겠다, 통합 플랫폼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의 화시성화, 내실화를 지원하는 원격 교육 기본법을 제정할 거라고 예정은 합니다. 원격 교육의 정의, 기본 계획 수립, 학교 원격 교육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의 교육 아이템들을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학생도 참여해서 이런 교육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볼 거는 리모델링하고 무선망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기기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7월 17일 보도자료가 있어서 이걸 좀 갖고 와봤고요. 교육부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한국판 UD 대표 과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규격화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미래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친환경 그린 학교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첨단 ICT 기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 시설 복합화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카드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디지털 플러스 그린 융합 뉴딜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랍니다. 추구하는 이상은 네,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연한 교수 학습이 가능하며 휴식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삶 중심의 공간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왜 추진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 수업을 계기로 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 추진합니다. 에듀테크는 좀 뒤에 가서 상세하게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요? 감기. 우리 애들이 감기에 안 걸려.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안 걸려. 안 없어진 것 같아. 이맘때쯤에 한번 좀 심하게 앓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원격 수업이 되면 겨울에는 다 원격 수업으로 돌리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는 친환경 제로 에너지 학교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자, 학교가 친환경 제로 에너지가 돼야 되는지는 의문이 들긴 한데 자가 발전해서 전기를 쓴다라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또 겨울에 안 올 건데 왜? 겨울에는 다 원격 수업할 건데. 그리고 학교 부지라는 자체에다가 태양광판을 깐다고 해서 학교를 다 커버하기 할 수도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해서 미래 학교를 추진합니다.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로 에너지 그린 학교. 에너지도 절약하고 학생 건강도 챙기는 학교가 있다. 자, 에너지 절약을 집어넣고 네. 학생 건강을 집어넣었어요. 에너지 절약을 하면 학생이 건강해질까요? 무슨 연관이 있지 이게? 지금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정 씨가 네. 애들 그 수면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등교 시간을 9시로 바뀌었는데 그거 계속 경기도는 하고 있나? 지금 네, 뭐 학교로 안 지금은 가는데 네. 뭐. 맞아. 학교는 아니. 갈 그 전에 코로나 발병하기 전에 아. 저 때부터 했었어요. 저 중3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9시부터 계속 등교했어요. 까지. 네, 9시까지 그러니까 강제로 등교해가지고. 9시 그러니까 이전에 강제로 오게 하지 않는 거지. 일찍 오고 싶으면 일찍 가도 돼요. 그건 뭐 할 만한 일인데 이 건강이라는 거는 무슨 뭐 옛날에 나무 조개탄 날로 뛰던 거를 태양날로 바꾸면 애들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인가? 그런
뭔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개탄을 떼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얘기가 되는데 지금 조개탄 떼는 학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스팀 아닌가? 그러니까 바닥 난방은 아니니까. 그냥 저기 집 위에서 그 위에서 저기 나오는 온풍기 거. 시스템 그래요? 에어컨 그러면 아니면 건조해질 옆에서. 수 있다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거. 괜찮아. 패시브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열하고 기미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저분요. 원래 패시브란 게 주택이나 건축으로 들어가면 그 별도의 무슨 장치 없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순환하면서 온도나 뭐 습도 이런 거를 네. 맞춰준다라고 해서 그래서 패시브를 쓰는 것 같아요. 건설에 들어가면 그런. 네네네 네. 건축 패시브 네. 하우스 이게 한동안 유행이었거든. 아. 요새도 있지 않아? 네, 요새도 네, 유행이야. 요새도. 그래가지고 무슨 그 건축 재료서부터 이런 거 다 이 단열을 확실하게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 떼지 않아도 음. 그냥 지가 자연 알아서 광만 알아서 받아서도 약간 온실 얘가 비슷하게. 그치, 그러니까 추울 땐 따뜻하고 더울 땐 시원한 시원하고. 그런 주택을 패시브 주택이라고 하더라고. 창문을 많이 없애야겠네요. 그냥 소나무 그대로. 아니 학교 가면 진짜 한쪽 벽이 다 창문이잖아. 요새 창문은 좋아요 단열 성능이. 근데 그 창문을 엄청 잘 만드나 봐. 요새 그런 게 엄청 있나 잘 봐. 만들어. 두 번째는 그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 교실. 교실에서 해외 학생과 토론을. 바로 나왔죠 시간. 뭐야 이게? 조그맣게 써놔서 안 보였네. 거. 자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 비품, 스마트 기기 등 교실 내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원격 교육은 실시간 녹화 강의 가능한 규모 교육과정 스튜디오형 공간을 구축하겠다. 이제 교실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와이파이가 좋아야겠죠. 이런 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요? 몇 조잖아요 지금 아까. 예, 몇 몇 조. 년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첫 페이지에 2022년까지 5.3조 원. 22년까지. 교실마다 이거 까는데 뭐 있겠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실마다 깔 필요가 뭐 있어? 스튜디오는 학교마다 한두 개만 그러니까 있으면 사용자인 학생하고 교직원 참여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 교육과정 공간으로 재구조화. 놀이학습, 융합교육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메이커 스페이스 등 다양한 수업 교실 조성을 하겠다. 나르게 학교 현장에 일반 선생님들이 정말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시설이든 뭐든 충원해줬으면 좋겠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내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사실 뉴딜을 교육부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지 사실은. 근데 이게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다가 돈 쓰는 거는 예산 따위가 그래. 그래서 학교니까. 잘 우리나라 나오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거는 단순하게 학교의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교원들. 아마 지역사회 소리도 하네. 지역사회 아. 사람들. 근데 요새 학교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외부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못 들어가긴 했었는데 바꿔서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없어 있고 학교의 안될것 수업 시간이 같은데. 아니고 휴일이나 야간에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사회 개방해 주는 거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학생으로만 하면 지금 학생 수 줄어드는데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시설을 넣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 자 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 학교 플러스 생활 SOC 플러스 공공시설 플러스 공원으로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이외에는 지역 주민과 공동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의 유휴 공간을 주민과 함께 이용, 지역 사회의 상생 거점화 공간이 되는 학교. 근데 이게 예전에는 학교를 개방을 하면 화장실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지저분해갖고 개방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안 가죠. 귀신 나오잖아. 세종대왕이 책 남긴 요즘 학교는 다 스마트해져. 근데 이제 요즘 학교는 요즘 생활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잘하는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관조의 학교도 관이잖아. 거기에 이런 좀 시설을 투입을 시켜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할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살짝 눈만 돌려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저기 체육 생활이든 뭐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뭐 유료가 그쵸. 됐건 무료가 됐건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하지만 이제 한겨울에 농구를 나는 진짜 그 찬바람 쐬가면서 손이 얼어 있는데 하기 싫다. 실내 농구장까지는 솔직히 못 체육관이 좋아. 체육관. 그쵸? 실내. 그런 건 좀 그런 게 메리트가 좋아. 있지. 왜냐면 넓어야 되고 배드민턴 뭐 이런 거.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만큼 다 충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에다가 그걸 계속 뭐 한들 사람들이 가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체육관도 솔직히 그러니까 시마다 보면 실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곳 있거든. 야.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어. 뭐 산등성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 지역에 파워가 있는 동아리가 점유를 해버려. 그렇지. 아니 그걸 허가받 아니. 걔한테 약간 준다고 그래야 되나? 임대권 선권 뭐라고 그러지? 근데 선정권을 주는 것 같은 거야. 선정권을 주는데 문을 잠가놓고 아예 시민이 못 들어가게. 기존의 시설을 그렇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걸 갖다가 굳이 막 새로 만들고 막 그건 이럴 아닌 필요는 것 같지. 없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어 멀쩡하게 있는 거 갖다 뜯어가지고 태양광으로 리모델링 한다 이건 미친 짓이고.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자,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노시설 개선, 그리고 학교 복합화, 공간 혁신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봤지만 뭐 시설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이번에 하겠다라는 가장 큰 주축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것은 학교가 그린화가 굳이 될 필요가 있을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보수를 하겠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풍력을 달 수는 없는 거고 시끄러워서 그렇죠. 풍력은 못 달 거고 그러면 결국 태양광판을 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공생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학교가 휴일에는 그 축구하는 아저씨들 뿐이 없고 축구하는 아저씨들 때문에 애들이 못 놀아요 옆에 놀이터에서. 맞아요. 못 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협력해 나가서 취미 생활을 좀 더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현황 및 문제점을 이렇게 봤어요. 네, 시설 노후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시설 4만 동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은 약 20%인 7,980동 규모라고 합니다. 향후 5년 이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시설이라고 했는데 일제 때 졌던 네. 건물은 굉장히 튼튼해요. 맞아요. 네, 굉장히 튼튼한데 80년대 지어진 건물들. 80년 이전에 어. 그러니까 전후 빨리 그러니까 전후에 빨간 벽돌로 지은 데들이 있어. 아니 빨리 짓고 빨리 애들을 들어와야 되니까. 확보를 해야 네. 되고 막 이럴 네. 때는 날림 공사를 한 건지 뭘 빼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건물들이 금방 안 좋아지는 성면 스레트 쓰는 데들을 그런 거 성면 아. 성면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제 뿌기고 다시 짓는 분이 네. 있고 그치. 딴 데는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4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보는 것은 이 건물이 좀 부실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빠르게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고 2050년에 보면 29,000동이 40년이 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가 어려우며 지역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학교 수와 경과 연수를 함께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노후도 지수 분석 결과 서울 경기 지역이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가 학교들이 좀 많으니까 네. 많아서 또 노후도율도 높은 걸 일찍 거기에 많이 졌으니까. 예. 모였으니까. 여기서 나는 학습권 확보가 어려우면은 이해하겠어. 근데 네. 지역별 교육 불균형 심화 음. 이게 학교 건물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새로 지은 데 있고 막 새로 좀 지은 데가 노은 데 뭐 있으면 더 일로 가려고 새로운 하니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니까 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스마트 스쿨이고 여기는 그냥 일반 학교인데 그러면 애들이 다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스마트 스쿨이라는 것은 아직은 안 했지만 그런 시설이 좋은 학교. 그 시설 건물이 좋아봤자 스마트가 와이파이가 지금 속도가 5기가까지 나오나 보지. 그거는 5G. 라인 달기만 하면 그냥 돼. 뭐 그게 여간 이 부분은 좀 끼워 맞춘 것 같고 서울 경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해서 충남, 강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문제점으로 획일적 공간 구조. 단순하고 균질적 학교 공간 구조에서 구성원과 소통 체계 및 사적 공동체적 공간이 부재하여 다양한 미래 인재 양성에 부족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 말만 어렵게 써놓고 이해는 안 되고. 어쨌든 노후한 건물을 새로 지으려니까 네. 핑계가 많이 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만 거 다 갖다 쓰는 거야. 너무 열악한 디지털 교육 환경, 교육 정보화 촉진 사업 이후 ICT 교육 혁신 정책하고 전략이 부재로 학교의 ICT 환경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ICT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뭐 핑계 대는 거죠 뭐. 그리고 그리고 기존 학교 시설 관련 정책 추진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 시설 인프라 준비가 부족하고 노후 학교는 단열 기준 미적용, 벽돌 위주의 마감 등으로 에너지하고 자연 친화적 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교육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대상 학교 확대 및 적용 단가 상향 등을 통해 교육격차 적극 해소 필요합니다. 다 핑계인 것 같고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ICT 얘기하는데 건물하고 ICT하고는 띄워놓고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뭐 성면 제거하고 내진 보강은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내진 보강이라는 부분도 약간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성면 제거는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몸에 안 좋으니까. 노후시설 아까 말했듯이 건물들이 그때 빨리 지어졌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기대 효과로 얘기하는 거는 네. 예상되는 삶의 모습, 사회 변화. 네. 미래 학교를 모든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연한 교수 학습이 가능하며 휴식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삶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 자,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을 통해 변화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 환경 현재는 학생 안전 학습권 보호 어려움, 과밀 학급 등 지역별 불균형. 이 지역별 불균형이 건물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네. 미래는 모든 아이의 학생 안전 학습권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하겠다. 예. 네. 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네. 부분. 인재상 추격형 경제 산업 시대 인재상에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 그 요즘 이게 인재상 네. 넘어가시죠. 건물 지으면 바뀐대잖아요. 건물 지으면 이런 좀 약간 교실을 미로로 만들면 되겠다. 매일매일 바뀌는 미로. 등교도 못해서 저기 등교 못해서 저기 수업도 못 받고. 그 뭐죠 영화 마법학교 호그와트. 이거 계단이 막 바뀌잖아요 계속. 교수학습 교육 콘텐츠 서책형 교과서 낮은 수준 디지털화해서 온오프 융합형 학습. 토론 교육 일상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건 학습 네. 공간, 획일화된 학교 공간에서 디지털 기반 친환경 융합 공간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여간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학교가 그 자체로 환경교육의 콘텐츠이자 교재가 되어 유청소년기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체득한 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 외국 사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좋아 보인다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은. 뭐 나무로 딱 눈에 띄는 게 네. 뭐예요? 초록색, 아 그래요? 저는 갈색, 저는 태양광판? 네. 그렇게 띄죠. 네. 저는 단층이라는 게 눈에 띄어요. 단층. 네, 그러면 막 2, 3층이라고 네.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여기 뭐 있어봤자 2층 정도. 다락방, 네.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땅이 넓어. 그치. 땅이 근데 넓게 지어도 넓게 지어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 질라 그러면 이 정도 안 돼. 우리나라는 넓은 면적이 아니라 4층, 5층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지 면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처럼 이렇게 태양광판을 깔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환경적 기대 효과. 네,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2,835개 동의 노후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하여 연인원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9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거 계산상으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